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이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시설에 간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왜 그 시점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 장소였는지, 왜 그 시점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지. 이 지점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종교단체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정치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가장 먼저 나경원 의원의 대응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비교적 빠르게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해왔던 정치인이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취득 시점과 금액, 대출 내역까지 공개하며 48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2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왔을 때도 직접 해명했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의혹 앞에서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일교 논란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지만 통일교라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 일부 종교 세력, 표현은 있었지만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공개 발언에서 나경원 의원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통일교, 가평 천정궁 거기 다녀온 정치인 누굽니까? 나경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공개된 질문이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공식적인 반박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단 한 줄의 입장문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가장 먼저 기자회견장이 열렸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전재수 전 장관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후원금 의혹, 정치적 유착 가능성까지 동시에 제기됐지만 그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 생명까지 걸겠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계좌 내역을 공개했고 행사 참석 경위와 법적 한도 내 합법 후원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 터널 사업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통일교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연관성도 거론돼 왔던 사안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요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방어하려는 차원을 뛰어넘어 통일교와 정치권 전반의 연결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요구였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가져가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정치권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예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정도 공세면 민주당은 쉽게 받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과 야권의 공세 앞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황한 표정이 포착됐습니다. 보수 진영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야당의 공격이 여당의 입장 변화로 이어진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정청래 의원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의혹은 논란을 넘어서 입법과 수사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유리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질문 앞에서 무엇을 공개했고 누가 끝까지 말을 아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한 대응. 그리고 침묵 끝에 일부 사실만 인정한 대응. 통일교 특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누가 진실 앞에서 투명했는가?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넉 달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남은 사법개혁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습니다. 법외국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새해 1호 법안으론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나란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권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겠다며 오늘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